아마 네 번째 영상일 것 같은데 다시 출발해. 당월저수 쪽 1.64km. 비가 한 방울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쩐지 지금 어두워진다 했어. 비 소식이 없다더니만. 토요일부터 쉬었던 사람들은 토, 일, 월, 화 4일 동안 완전히 연휴네. 그나마 지금 이 등산길은 도로하고 인접해 있진 않은가 보네. 조용한 편이야. 아까 준이라는 사람이 이런 편말을 붙여놨더니 준 좀 희네.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야, 그럴 줄 알았어. 내 느낌이 여기 왔을 줄 알았어. 구름 나그네 여기 왔구나. 왔을 것 같더라고. 아무튼 안 다닌 곳이 없네. 전국 곳곳, 전국 방방 곳곳. 이게 그건데 NGII 고점 KR이지. NGII 느기 뭐라고 읽어야 돼? NGII 느기 어떻게 기억해야 되나? 느기 NGII.고점.kr. 산을 엄청 좋아하나봐. 전국 안 다닌 산이 없어. 원래 이따 다시 가면서 보면 되니까. 그냥 구름 나그네가 아니라 대전 구름 나그네일 텐데. 대전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잠바를 하나 벗었더니 또 쌀쌀하네. 어쩌면 나처럼 구름 나그네라는 분도 바이크를 타고 이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연히 라이딩을 하면서
엇갈려서 만났을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인데. 이게 내려가는 길이 계단식으로 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관절에 무리가 가가지고 이게 사실 계단이 없었으면 엄청나게 뭐 많이 가파른 건 아닌데 가파라서 사실 내려가기가 힘들긴 한데 무릎에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보폭을 넓게 해서 최대한 힙업 운동이 되게 무릎이 아니라 힘들어.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게 보면 다시 꿈 생각이 나는데, 꿈속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옷을 홀딱 벗는 꿈은 상당히 좋은 꿈이던데. 많이 또 내려가네. 힘들어서 안 되겠어. 뒤로 내려가야지. 이 내려가는 길이 너무 무릎에 충격을 주니까 다 내려갔니? 거의 다 내려갔네. 엊그저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던데, 하루가 24시간인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업무 시작이 이제 9시부터 시작이고 6시까지 이제 업무를 보통 하잖아. 그러면 11, 12, 1, 2, 셋, 넷, 다섯, 여섯, 정확하게 9시간인데 점심시간 제외하면 이제 8시간이란 말이야. 그럼 하루를 8시간으로 나누면 8, 3, 24 해서 세 조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나머지 8시간은 수면 시간으로 치고,
그럼 이제 나머지 남는 시간이 8시간이거든. 근데 아까 점심시간이 있었으니까 1시간을 빼야지. 7시간. 거기다가 저녁 먹는 시간 빼면 거의 6시간. 근데 시간을 그렇게 딱딱 지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1시간 정도 또 빼야지. 그럼 한 5시간. 5시간, 그러니까 결국 한 4시간에서 5시간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란 얘기거든. 물론 이제 그 시간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4시간에서 5시간, 어떻게 보면 긴 것 같기도 한 시간이 좀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 그리고 사실상 8시간이라는 이 시간도 상당히 짧은 시간이, 아까 9시부터 움직여서 6시까지 움직인다고 했을 때 9시간 정도 되고, 이 9시간이라는 게 긴 시간이 아니야. 좀 아침 일찍 움직인다고 해도 뭐 10시간 정도. 보통 산행을 해도 웬만한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뭐 낮은 산은 한 2시간이면 올라갈 거고, 조금 높은 산 3시간 정도는 걸린단 말이야. 그럼 왕복 적어도 6시간 정도 걸리고, 좀 많이 잡으면 8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 하나 올라갔다 오면 하루가 다 가는 거지. 그만큼 이 하루라는 시간이, 해가 떠 있는 이 하루라는 시간이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짧다. 그리 길지가 않다. 이런 하루가 30일 정도 반복하면 한 달이 되는 거고, 그런 주기, 한 달 주기가 잘 알다시피 12번 반복하면 12달 해서 1년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라는 게 있고, 예전에도 언급한 적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뭐 100살을 산다고 쳐도 평생 똑같은 계절을 100번밖에 못 맞이한다. 그 중에 일하느라고 마음껏 못 누리고, 어렸을 때는 어려서 잘 모르고, 그렇게 치면 결국 제대로 계절을 느끼는 인생의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어느덧 시간을 흘려 보내다 보면 세월은 흘러 있어서 노인이 되어 있겠지. 그나마 평소에 체력을 단련해 놓지 않았다면 노인이 돼서 여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등산을 한다거나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내가 맘만 먹으면 산을 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한 일인지 사실은 잘 못 느끼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엄청 지금 이따 돌아갈 때가 좀 문제인데, 바이크 있는 데까지 6시 안쪽으로 도착해야 숙소까지 너무 늦지 않게 도착할 텐데.
비는 안 왔으면 좋겠고, 좀 아쉬운 게 연휴 내내 날씨가 흐려서 좀 날씨가 맑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조금 뻐근하더라고. 계속 이틀 연속으로 등산을 해서. 점점 도로하고 가까워지는 모양이다. 차 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길 한쪽에 묘자리 비슷한 게 있단 말이야. 여기는 계단이 없네. 경사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차라리 이게 낫지. 보폭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지. 계단이 있으면 덜 미끄러질 텐데. 낙엽이 쌓여 있어서. 아니, 원래 여기 제대로 이게 등산로였었네. 여기 지금 저기가 깔려 있는데 지금 낙엽이 뒤엎어서 그렇지. 이걸 뭐라고 해, 이거. 어쩜 이렇게 조용할꼬. 산새 울음소리, 웃음소리도 안 들리고. 안 들린다고 하니까 들리네. 아무튼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등산로는 아니고, 오늘 또 날씨가 뭐 맑지는 않고 해서 지금까지 한 사람도 마주치지 않았어. 조용히 생각을 하면서 걷기에 어디선가 사람 냄새가 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후각이 조금 발달되어 있는 편인데다가 산에 오면 더욱더 후각이 예민하더라고. 평소에도 사무실에서 어떤 공간을 스쳐 지나갈 때
여기 누가 왔다 갔구나를 알 정도로 후각이 좀 예민한 편이거든. 어디선가 사람 냄새가 나지. 그래서 다른 사람도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사람마다 그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특히나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지 않는 외국인의 냄새는 정말 낯설더라고. 좀 적응하기 힘들어. 먹는 음식, 생활 습관 때문에 나는 냄새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어떤 사람은 나는 좀 그게 느껴지던데, 이 사람 몸에 병이 있다, 이 상태로 방치한다면 이 사람 건강하게 오래 살기는 어렵겠다. 사람이 몸에 병이 있으면 일반 사람보다 좀 다른 냄새가 더 나거든. 어디가 특정 부위가 아프냐에 따라. 냄새만으로도 어디가 아픈지 대략 짐작이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내 몸에서 나는 냄새도 되게 민감하게 어떻게 보면 체크를 하는데, 몸 상태가, 특히 만약에 감기 기운이 오기 직전이다 그러면 평소하고 다른 냄새가 나거든. 저기 무슨 표지판이 붙어있는데 뭐라고 붙어있는 거야? 궁금해서. 왜 저곳에 표지판이 있을까? 뭐라고 붙여놨는데 궁금해서 봐야 되겠어. 뭐라고 붙어있는데. 상목선이라고 왜 거기다가 굳이 붙여놨을까? 길도 아닌데.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길이 원래 있었나? 리본 같은 것도 붙어있는 걸 봤어. 아이씨. 이거 봐, 이씨. 송충이 붙은 거 봐. 자꾸 신발 속에 뭐가 들어가서 바지를 내려야지. 길도 없는데 왜 거기다 그런 걸 붙여놨을까? 많이 내려가네. 지금 한참을 내려왔는데 계속 지금 경사가 완만한 것도 아니고 계속 내려가네. 이 상태로 내가 높이도 올라왔구나.
지금 좀 돌아가야 되는데 영 왔는데 중단하고 돌아가기도 그렇고.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이렇게 계단이 촘촘히 있어야지 이게 발폭이 맞아서 걸을만하지. 오늘 숙소 가서 이거 다 손빨래를 해야 되는데 가방도 빨고 1시간은 걸리겠는데. 어느 곳, 여기 또 뭘 깔아놨고. 워낙에 안 다녀가지고 지금 뭘 깔아놨는데. 그래도 나름 신경 쓴 지금 등산로인데.
이렇게 등산을 하거나 산행을 하면 아쉬운 점이 뭐냐면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게 아쉬운 거야. 다시 되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면 그냥 계속 가다가 지금쯤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싶으면 하산하면 되는데, 다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게 사실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교통편이 누가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되겠네. 쭉 산행을 하다가 대략 어디쯤으로 하산할 것 같다 그러면 딱 대기를 시켜 놔야지. 뭐야, 이게 어떻게 또 다시 올라가. 왜? 아까 상목 냉골이라고 그랬었는데 500m 아까 상목 냉골이라고 그랬었는데 이쪽으로 가면 그 길이 맞는다는 뜻인가? 아니지. 여기서 상목 냉골이 1km면은 다시 또 1km. 아까 여기도 가볼까 좀 생각했었거든. 그게 아까 헬기장에서 그랬던가? 그럼 어찌 보면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는 게 아니지. 헬기장에서 상목 냉골까지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왔던 길을 가는 건 재미가 없긴 한데. 뭐야, 한참을 또 올라가는데 500m밖에 안 된다더니 한참을 올라가야 되는데. 분명히 아까 사람 냄새가 난다겠지. 이쪽으로 분명히 한 사람이 지나갔을 것 같아. 내가 올라가다 분명히 마주칠 것 같아. 아니면 아까 상목 냉골로 갔나? 여기 또 내려오려면 힘들겠는데. 한 지금 40분쯤 지났으려나?
얼마나 지났나? 35분. 여기도 몇 자리였던 것 같은데, 딱 느낌이. 올라가니까 또 땀이 나는 거야. 오우, 많이 가파르네. 뭐야, 500m밖에 안 남았다더니 350m나 남았어. 오, 시간은 자꾸 어떻게 하지? 왔는데 포기할 수도 없고. 근데 다시 또 내려가네. 저수지 뭐 볼 건 없을 텐데. 이왕 왔으니 찍고 가야지. 그리고 이 산을 타다 보니까, 예전에는 내가 011을 썼었거든. 그때는 웬만한 산은 신호가 잘 터졌는데, 요즘은 좀 산에서는 신호가 잘 안 터지대. 어떤 때는 통화도 되게 어려울 정도로 안 터지던데. 방식이 좀 다른가? 옛날 011 이때 방식과 훨씬 도시에 더 적합하게 그런 방식인가? 어쨌든 산간 지역에선 잘 안 터지는 경향이 있어. 예전엔 안 그랬어. 듣기로는 예전 방식이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는 하더라고. 최근 방식에 비해서. 그리고 시내에서 보다적인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하지만 특정 지역까지 잘 뻗어나가는 특징이 있고, 지금은 시내권에서는 매우 잘 터지고 이런 특정 산간 지역에서는 잘 안 터진다는 단점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산에서 지내는 시간은 별로 없으니까 다수를 위해서 바뀐 거겠지. 이렇게 한참을 내려가네 또.
몇백 미터라는데 이 몇백 미터가 왜 이리 기노? 저 몇백 미터 남았다는 게 정확하게 직선으로 거리를 잰 거야? 아니면 이 내가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이 길을 다 그대로 잰 거야? 만약 직선으로 됐다면 300m라는 건 엄청나게 먼 거리일 수도 있는데 저 측정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 설마 아니 내려가면 내려가는 그 길로 저기까지 길을 쟀겠지. 설마 이렇게 직선으로 쟀으면 이거는 뭐 300m가 아니라 3km도 될 수도 있어요. 아, 잠깐 위치를 바꾸거든요. 어씨, 어색해. 한참을 내려왔는데 또 내려가. 진짜 한참을 내려왔다.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지. 40분이 넘게. 아, 거미줄. 도대체 저수지는 언제 나오는 거냐? 계속 내려가는구만. 아우, 무릎 아파. 내려가는 건 싫어. 계속 내려가야 되나? 이거 별 볼 일도 없을 텐데. 저수지 봐서 뭐하게. 아무튼 저수지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떻게
지금 몇 분 지났나? 45분. 5분만 더 내려갈까 그럼? 아, 무릎이 아파가지고 내려가는 길은. 이봐, 거의 사람들이 안 다녔잖아. 어우, 엄청나게 경사네.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완전히. 이건 내가 별볼 일 없다겠지. 그냥 저수지가 있는 길로 내려오는 것일 뿐. 이왕 왔으니까 세상 구경 한번 하지 뭐. 현이치. 이거 완전 길이 없네. 여기까지 가면 헬기장은 여기 있고, 아까 헬기장에서 내려왔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는데 현이치지. 다른 올라가는 길이 있네. 이렇게 해서 바로 헬기장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긴. 내가 온 게 구성산에서 왔을 텐데. 이게 자세히 안 나와 있네.
서남저수지가 여기서 또 더 가야 되네. 3.5km. 일단은 상목 냉골로 가서 다시 헬기장으로 가야겠지. 헬기장에서 이쪽 편으로 내려갔던 것 같으니까 일단 상목 냉골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